하루에 한두 숟갈씩 꾸준히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심혈관 질환에 좋으며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심혈관 질환에 좋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되며 장수에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품인지 궁금하시면 지금 3초 안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3, 2, 1. 그 식품은 바로 콩입니다. 콩에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콩팥에 안 좋다. 그래서 먹으면 위험하다는데 괜찮냐는 질문이 인터넷의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양분인데요. 콩은 영양분 덩어리예요. 강낭콩, 병아리콩, 검은콩, 완두콩, 팥, 녹두, 대두, 렌틸콩, 끝도 없이 종류가 많은데요. 공통적으로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아요. 보통 건조콩 100g에는 단백질이 한 30g 전후로 들어있고요.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엽산, 철분, 칼륨, 인,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한데요. 대두 단백질은 이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로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단백질 보충제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대두에 건강한 불포화 지방도 많고요. 이소플라본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도 있고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단백질이 많아서 비건들의 곡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이런 곳에서는 심장 건강 그리고 영양 개선을 위해서 주 4회 이상 콩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서는 2016년을 세계 콩류의 해로 지정해서 콩류의 영양학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홍보했는데요. 이는 콩류가 단백질 그리고 필수 영양소의 중요한 공급원이고 또 지구 환경에도 굉장히 이로운 작물인 것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논란거리가 되는 옥살산에 대해 얘기해보겠는데요. 콩 먹으면 콩팥 나빠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콩이나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에 대한 걱정인데요. 이 이야기는 칼슘과 만나게 되면 결석을 만드는 옥살산이 잔뜩 들어있어서 걱정이라는 건데요. 또 칼슘이 많은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먹으면 콩팥에 결석이 생긴다는 속설도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입니다. 이 옥살산에 대한 걱정은 사실 과학적 사실을 오해한 측면이 큰데요. 옥살산은 일부 식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체내에서는 칼슘과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 결정을 이뤄서 그야말로 요로 결석을 형성할 수는 있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화학식 그대로 보면은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우리가 먹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옥살산이 결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미약하다는 건데요. 오히려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옥살산을 먹게 되면 옥살산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먹을 때 두부나 멸치 같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위장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함께 결합을 해서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실제 연구들을 보면 옥살산을 가장 많이 먹는 집단과 가장 적게 먹는 집단을 비교했더니 실제 옥살산 섭취와 결석 발생의 상관관계가 별로 없었는데요. 특히 남성에서는 오히려 옥살산을 가장 많이 먹는 그룹이 최하위 그룹에 비해서 결석 위험이 약간 높긴 했는데 재밌는 거는 충분히 칼슘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오히려 결석 발생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음식으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옥살산에 의한 결석 위험 증가가 상쇄된다는 이야기죠. 더 재밌는 거는 이 옥살산이 많은 다양한 자연의 식재료를 먹는 이런 건강한 식습관이 오히려 결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를 풍부하게 먹는 대쉬 식단을 잘 따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신장 결석 위험이 40에서 50%까지 낮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 대쉬 식단에서는 시금치, 견과류, 통곡물 같은 옥살산 함량 높은 식품들도 많고요. 동시에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 같은 보호 인자들이 풍부해서 결과적으로 결석을 예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2014년에 채소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결석 위험이 낮았고 또 옥살산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차를 많이 마시는 사람도 결석 위험이 낮았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연구자들은 이게 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의 이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예외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염증성 장 질환을 장 흡수에 이상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또 옥살산의 흡수가 높아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만성 콩팥병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식단에서 콩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옥살산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살산이 굉장히 두렵다고 하시면 이 옥살산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굉장히 잘 녹아나오기 때문에 콩이나 채소는 불리거나 삶으면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금치를 삶아서 삶은 물을 버리면 옥살산의 30에서 80%까지 제거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콩도 불린 물을 버리고 조리하면 옥살산이나 항영양소 등 두려워하시는 여러가지 성분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유제품이나 두부, 멸치 같은 식품과 함께 드시면 옥살산 섭취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또 결석 예방의 기본은 수분 섭취인데요. 콩을 드시든 안 드시던 간에 물을 충분히 드셔서 소변량을 늘리면 결석 위험이 감소돼요. 결론적으로 옥살산을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콩류를 피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는데요. 적절히 조리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콩류의 풍부한 영양과 또 건강상의 이점을 두루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서 옥살산 말씀드렸듯이 콩류는 옥살산뿐만 아니라 피트산, 렉틴, 탄닌 등 이른바 항영양소가 조금씩 들어있는데요. 전통적인 조리법을 따르면 이러한 성분은 충분히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해요. 조리법을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불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콩은 사실 대부분 불려서 요리를 하시죠. 콩에 들어있는 항영양소는 대부분 껍질에 있고 또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두시면 물로 용출이 된다고 해요. 피트산, 렉틴 다 마찬가지고요. 대두나 강낭콩 같은 딱딱한 콩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불리고 그 물을 버리고 요리하시면 되는데요. 불리는 작업 후에 깨끗이 헹구면 콩 껍질에 묻은 먼지나 또 혹시 모를 잔류 농약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쁠 것이 없겠습니다. 렌틸콩이나 깐 녹두같이 껍질이 없거나 작은 콩은 불리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요. 다른 조리법은 끓인 물에 삶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끓인 물에 충분히 삶는 과정은 남은 항영양소를 크게 줄여줄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렉틴 때문에 콩 먹으면 죽는다, 암 걸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렉틴의 경우에도 생 강낭콩에 많이 있지만 팔팔 끓는 물에 10분만 삶아도 99% 이상 파괴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옥살산도 삶는 동안에 물로 용출되어 빠져나갑니다. 시금치도 삶으면 옥살산이 대폭 줄어들듯이 콩도 삶아서 물을 버리면 이런 옥살산이 탄닌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또 발효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특히 대두콩을 발효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에 불리고 싹을 틔우면 또는 청국장이나 템페, 된장처럼 발효를 시키면 미생물이 콩의 복잡한 성분들을 분해해서 소화와 흡수가 더 잘 되게 만들어주는데요. 특히 발효는 피트산이나 올리고당 같은 성분들을 크게 줄여서 콩 드셨을 때 더부룩함이나 가스를 많이 줄여주는데요. 실제 인도네시아의 한 연구에서 나또나 템페 같은 발효콩을 드시면 비발효된 두부보다 인지 기능에 좋은 연관성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이는 발효로 항영양소는 감소하고 또 좋은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진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연구자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그렇듯 콩이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유불급인데요. 콩을 킬로 단위로 드실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드시는 양은 천천히 늘리시고 다양하게 조리하고 또 발효시키는 것처럼 가공을 해서 드시면 몸이 잘 적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콩 한두 컵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건조 콩 기준으로 30에서 40g 정도를 추천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인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콩을 매일 먹어왔기 때문에 정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콩의 섭취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하셔야 될 거고요. 또 통풍 환자분들 중에 퓨린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대두가 퓨린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과량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콩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콩의 건강 효과를 살펴보겠는데요. 콩류를 꾸준히 먹으면 심장 건강에 좋다는 말은 들어보셨죠? 나쁜 콜레스테롤이 줄어든다거나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포화지방 섭취가 줄어드니까 몸에 좋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콩 섭취량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본 연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콩류는 대표적으로 저혈당 지수, 당 지수가 낮은 식품인데요. 밥이나 빵처럼 전분이 많은 탄수화물들에 비해서 콩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잡곡밥처럼 혈당이 오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식후에 혈당이 굉장히 천천히 오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캐나다의 토론토 데이 젠킨스 박사팀의 임상시험을 2012년에 했던 것인데요. 제2형 당뇨 환자 12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에서는 저당지수 식단의 일환으로 콩류를 매일 한 컵 이상 섭취하게 하였고 다른 그룹은 통밀 같은 섬유가 약간 들어있는 이런 탄수화물들을 주로 먹게 하였는데 3개월 후의 결과를 봤더니 콩을 하루에 한 컵 이상 먹은 그룹은 당화 색소가 0.5% 감소했고 통곡물 위주의 탄수화물 식단을 하신 그룹은 0.3% 감소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효과가 있었지만 콩 그룹에서 혈당 감소가 조금 더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추가로 콩 섭취 그룹은 심혈관 위험 점수도 낮아졌는데요. 이것은 주로 혈압 감소와 혈중 지질 개선 덕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연구를 주도한 데이비드 젠킨스 교수는 GI 혈당 지수 개념의 창시자로도 유명한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콩류가 아무래도 대사질환의 예방 효과가 기전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입증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2016년 메타 분석을 보면 21개의 무작위 대조의 시험들을 모아서 분석했을 때 콩류 섭취가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평균 하루에 130g 정도의 콩류를 꾸준히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유의하게 체중이 낮았고, 또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살찐 성인에게 고기를 콩으로 대체하도록 한 결과 체중이 감소한 반면에 계속 육류를 섭취한 군은 체중이 증가하는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콩 섬유질은 장내 세균총을 유익하게 변화시켜 에너지 소화 효율을 줄여 흡수가 덜 되게 만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GLP-1 같은 포만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체중 조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사 질환의 결과는 결국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의 멘데스 박사팀은 2023년에 26개의 관찰 연구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메타 분석을 시행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콩류 섭취량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했더니 콩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6% 낮았고 관상동맥 질환 위험은 약 1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매주 약 400g 정도의 콩류 섭취에서 가장 큰 이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효과가 정체되었다는 거죠. 또 중국 저장성 온주의과대학의 화리 박사팀은 2017년에 6개의 코호트 연구를 메타 분석했고 콩 섭취와 사망률의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콩류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전체 사망 위험이 7% 정도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콩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콩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괴담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멜버른 국립노화연구소의 와홀퀴스트 교수 등이 참여한 FHILL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콩을 하루 20g 더 먹을 때마다 또 사망 위험이 7% 정도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분석에는 여러 식품군 중에 콩류가 노인 생존율에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들을 정리를 하면 결국 매일 한 두 숟갈의 콩이라도 더 먹으면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뜻인데요.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다양한 인구 집단 분석을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콩 섭취와 장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거고요. 한마디로 콩 먹으면 죽지는 않는다는 건데요. 적어도 오히려 콩을 조금 더 먹는 게 나한테 질병 예방, 대사질환 예방, 심지어 사망률 감소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콩에는 엽산이나 비타민 B6 같은 뇌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콩에 풍부한 폴리페놀, 이소플라본 같은 것들이 뇌세포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또 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콩 섬유질이 장내 미생물총을 개선할 수도 있는데요. 인류는 콩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왔고, 한국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콩을 재배했던 걸로 추정된다고 하고, 오랫동안 인류가 먹으면서 살아온 음식들은 대개는 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콩은 대사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연장하며 심지어 뇌 기능까지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의 영양학자 월터 윌렛 박사는 심지어 콩류는 장수하는 식단의 공통 분모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콩류는 비교적 재배하는데 환경 부담도 적고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해서 육류 소비를 일부 콩으로 대체하면 지구 환경에도 이로운데요. 유엔이 콩류를 미래 식량 안보의 열쇠로 주목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지식을 무료로 누구보다 빨리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